산다며.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냐, 스마트폰도 산다면서요. 25울트라 진짜 살 거야? 나오면 또 고민은 하겠지만 요번에 스냅드래곤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탑재하고 나오면 어지간하면 살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혹시? 사실은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걸 이제 좀 확인을 하려면은 스마트폰의 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스마트폰의 원가가 대략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그러니까 부품 원가, 거의 인건비, 마케팅비, 기술 이런 거 다 빼고 순전히 그냥 부품 원가로 따졌을 때 기술 개발 이런 거 다 빼고요? 다 빼고 그냥 산 원가만? 그래도 한 40에서 50은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해서 한 80 정도. 이게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S23 울트라의 부품 원가가 460달러, 6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60만 원짜리 그러면 1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원가대로 보면 원가대로 또 팔면 안 되는 게 원가 플러스 이제 마케팅비도 있고 또 그걸 제작하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460달러, 500달러 내외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인건비라고 하는 건 내년에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뭐 연구 개발비가 증가한다거나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가격이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원가의 부품의 가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를 놓고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스마트폰의 원가들은 부품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셋 아니고 그렇죠, 칩셋, AP, 프로세서, 그리고 배터리 이런 거 있겠죠. 뭐 배터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보통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의 구성도를 쭉 봤을 때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가장 부품 원가가 높은 부품이랑 아이폰에서 부품 원가가 가장 높은 부품이랑 서로 다르거든요.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아, 네, 그거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은 일단 아이폰부터 얘기해 봅시다. 아이폰은 부품의 모든 원가 중에 가장 비싼 부품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디스플레이 같거든요. 디스플레이. 그쵸,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카메라예요. 뒤에 붙이는 후면 카메라가 애플은 전부 소니제 카메라 센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AP, 프로세서이고 그 다음이 모뎀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모뎀이 뭐예요? 모뎀은 통신 칩이에요. 그러니까 4G든 5G든 뭐 3G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칩을 모뎀이라고 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P 안에, 프로세서 안에 모뎀이 포함되어 있어요. 통신을 하는 기능이 프로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뭐 굳이 따로 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애플은 칩은 자기네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데 모뎀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전량 외부 업체로부터 받아갖고 박아놓고 있거든요. AP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통신 모뎀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보드 구성을 보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칩 안에 프로세서 안에 모뎀이 딱 박혀 있어.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칩 AP의 위치와 모뎀 위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다 쳤을 때 갤럭시 같은 경우에 수많은 부품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은 뭘 것 같아요? 카메라 아닐까요? 카메라 왜 카메라 4개 들어갔어? 카메라 4개 들어가니까. 아니야, 근데 또 아이소셀 후려치기 하면은 쌀 수도 있어. 자기네 써서 쓰는 거 맞으니까. 이게 중요해. 왜냐면은 아니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어떤 제조사가 자기네 회사의 부품을 쓰면은 값이 당연히 싸죠. 옆집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갤럭시의 부품들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건 뭘 것 같아요? AP겠네요, 스냅드래곤 칩.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AP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원가 기준 460달러짜리 S23 기준으로 30에서 35%가 AP 값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사실은. 전체 원가 중에 35%까지를 AP에 쓴다고요? 엄청 비싸죠. 근데 애플도 못 만드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디스플레이를 못 만드니까 디스플레이 값이 비중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애플이 잘하는 짓인데, 애플은 자기네가 사오는 물건 중에 애플은 메모리도 못 만들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는 경쟁을 시키면 돼. 하청을 쥐어짜면 돼. 자기네들끼리 가격 경쟁하려도 쥐어짜면은 알아서 싼 제품을 들고 와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3파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 디스플레이도 두 개 업체는 돼요. LG랑 삼성이랑. 근데 그 두 기업도 경쟁을 하지만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반갈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플이 뭘 하냐면은 아이폰에 BOE라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어떻게든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껴넣으려고 하는 게, BOE가 아이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쥐어짤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BOE는 아이폰에 들어갈 정도의 우수한 디스플레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BOE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들어오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이야기를 좀 돌아가게 되면은 갤럭시 얘기를 해야겠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부품 원가를 차지하는 게 AP, 프로세서다. 그러면 갤럭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서, 안드로이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중
1황은 어디예요?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죠.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면은 퀄컴은 회사 이름이고 스냅드래곤은 제품 이름, 브랜드 이름이죠. 그래서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냅드래곤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칩이에요. 이제 아이폰 모가지를 땄어, 확실하게. 그래서 CPU 성능과 GPU 성능 그리고 AP의 전반적인 모든 성능이 전부 다 아이폰의 A18 프로를 압도하는, 최신의 아이폰 16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성비라 그러죠. 전력을 더 적게 써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먹고 더 똑똑한 거야.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폰 칩이 그 칭찬 많이 받았던 이유가 전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는데, 올해까지 그랬는데, 스냅드래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번에 진짜 거의 일부 효사가들은 M1 모먼트라 그래요. 옛날에 맥북이 인텔 쓰다가 M1으로 넘어갔을 때 성능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걸 M1 모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퀄컴의 M1 모먼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스냅드래곤의 성능은 가히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높은 성능 향상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 우리 얼마 전에 아이폰 16 리뷰에서 성능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긱벤치 기준으로 멀티코어 기준 1만 점이 넘었거든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작 대비 45%씩 전성비가 올라가고 성능이 올라가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가 발전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5%, 10%, 사실 20% 되면은 막 박수 쳐줘. 야, 미쳤다. 인데 45% 올라가면은 올해의 S24 유저들은 솔직히 좀 억울할 만하죠. 왜냐면은 당장 내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이 50%가 성능이 떨어진 휴대폰일 테니까. 딱 M1 때 성능 향상이랑 비슷하네. 인텔 맥북 샀는데 바로 M1 맥북 발표한 거지. 퀄컴은 대체 어떻게 그런 칩을 개발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뭐 누비아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애플의 무슨 암칩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쉽게 갈게요. 쉽게 퀄컴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 칩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은 모뎀이에요. 인터넷 대기하는 그거요? 퀄컴은 모뎀 업계의 독점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만들어요. 삼성전자도 만들고, 또 어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화웨이. 화웨이, 그렇죠. 화웨이도 만들기는 해요. 근데 화웨이는 중국에서만 써요. 퀄컴은 현재 모뎀 업계의 한 56%,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아이폰도 천하 애플도 퀄컴의 모뎀 칩을 쓰지 않고서는 아이폰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 퀄컴이 모뎀 업계 1인자가 된 지는 한 30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모뎀으로 돈을 끌고 모았으면 뭐라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것도 한 15년 됐는데, 퀄컴이 모뎀을 통해서 끌고 모으는 돈을 갖다가 AP, 그 당시 피처폰이었어요. 피처폰용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옛날 셀룰러 폰에다가 이제 팔 때 저희 통신칩 쓰시고 두 개 같이 팔았어. 번들로. 번들로 껴넣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가 튼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15년, 20년 전부터 팔기 시작하니까 노하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상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 어차피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모뎀이랑 AP예요. 근데 우린 둘 다 만들잖아. 그래서 모뎀에서 번 돈을 갖다가 그대로 AP를 발전시켜서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팔기 시작합니다. 애플 입장에서 이 역학관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애플이 아니죠. 굉장히 빡치는 구도와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도가, 지금 내가 퀄컴 모뎀에 의존해서 5G 모뎀을 아이폰에 집어넣는 이 구도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팀쿡이야. 좀 이상한가? 잠깐. 내가 팀쿡이야. 그래서 아이폰을 만들었어. 아이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를 쭉 봐요. 원가 중에 꽤 높은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게 모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뎀은 알고 보니까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대. 근데 이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한테 모뎀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스냅드래곤을 만들어. 그리고 그 스냅드래곤을 만들어서 갤럭시랑 오포랑 샤오미랑 이런 안드로이드 업체에 팔아. 그래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성능이 아이폰이랑 비견되거나 이젠 심지어 더 높아졌어.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을 팔아서 안드로이드의 성능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래됐어. 한 몇 년 전부터 애플은 자체적인 모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몇 번 실패했지만 마침내 이제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중저가형 아이폰에는 애플의 자체 모뎀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개발을 했어요?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해야죠. 그리고 필드 테스트를 하기에 초고가 아이폰에다가 넣었다 실패하면 그 해가 망하기 때문에 딱 중저가형 아이폰, 흔히 아이폰 SE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구매자를 상대로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퀄컴 입장에서는 악몽이야.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뭐예요? 아이폰이죠. 아이폰이죠.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이 1, 2, 3, 4, 5위까지 다 먹고 있어. 이게 10위까지 내려가면은 전년도 아이폰까지 아이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려요. 그리고 퀄컴은 애플에 자기네 모뎀을 팔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퀄컴의 전체 매출액의 16%가 애플한테 판매하는 모뎀에서 나와요. 엄청 많이 번 거 아니에요? 퀄컴은 1년에 50조 원을 벌어요. 거기에 16%면 얼마예요? 8조쯤 내요. 그쵸? 그 돈이 애플이 모뎀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폰 SE에 들어가는 애플 모뎀이 작동을 잘해. 퀄컴에서 안 사죠. 퀄컴에서 안 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퀄컴은 어느 순간 자기 매출의 16%가 그냥 날아갑니다. 순이익의 16%가 아니라 이익의 16%가 아니라 매출의 16%면은 진짜 청월이죠 사실. 그래서 퀄컴이 이 위기를 맞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존 스냅드래곤의 가격을 올린다. 어디 뭐 파란 기업이 눈물 흘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동기는 충분해요. 일단 애플이 자체 모뎀을 도입해서 퀄컴을 버리려고 한다는 신호가 나왔어. 그럼 퀄컴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스냅드래곤의 가격을 올리고 싶은 동기가 생기겠죠. 이제 동기랑 능력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제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 퀄컴이. 그럼 퀄컴은 주변에 뭘 봐야 돼요? 경쟁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쵸? 주변에 경쟁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마치 스냅드래곤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들의 종류는 한 2개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있다고 해주세요. 있었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만의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조하는 디멘시티라고 하는 칩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제조하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칩이 있었어요. 엑시노스는 이제 엑시노스 2500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전용 칩 네. 만들어가지고 막 전용 칩을 만들어서 아이폰을 이기겠다는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뭐 누구나 누구나 원대한 계획은 있긴 마련했는데 실패했죠. 네, 그래서 현재 스냅드래곤의 경쟁자는 디멘시티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디멘시티는 올해 자기네의 최신 스마트폰용 AP 칩셋인 디멘시티 9400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9400 성능이 나쁘지가 않았어. 9400 성능이 대략 한 스냅드래곤 제너레이션 3 전년도 스냅드래곤 대비 몇십 %씩 높고, 얘네도 되게 많은 발전을 이뤄냈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잘했어요. 근데 여전히 디멘시티 9400보다 올해 나온 최신형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진짜로 성능이 훨씬 더 낮았어요. 디멘시티 9400 칩셋이 긱벤치 멀티코어 기준 점수가 한 9300 정도 나오는데 8 엘리트는 이거보다 700점 이상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안드로이드 칩셋의 1인자니까 그만큼 더 대접받을 수가 있다. 즉 스냅은 이번에 가격을 경쟁사인 디멘시티보다도 확실히 더 높게 받을 실력과 능력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 모뎀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동기도 있고 가격을 높게 받을 능력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남은 게 있습니다. 올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앞서서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프로세서 1위가 퀄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 맘대로 올리면은 얻어먹기 딱 좋아요. 어? 너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반 독점반 망창 맞아볼래?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눈치를 봐요. 옆 회사 눈치를 보는 건데, 사실 이번에는 진짜로 명분이 좋아요. 이 디멘시티나 스냅드래곤이나 칩을 만드는 원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한데, 다들 뭐 파운드리나 팹리스 이런 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칩업계는 설계랑 생산이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피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디멘시티를 만든 미디어텍이나 뭐 스냅드래곤을 만든 퀄컴은 피자 레시피를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어요. 뭐 각자 자신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피자, 뭐 자신만의 토핑을 올려갖고 맛있는 피자를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피자를 개발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공장이 또 따로 있어요. 레시피를 들고 가면 그대로 구워주는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 피자를 구워주는 회사 1위는 TSMC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진짜 피자를 진짜 기가 막히게 구워내요. 계속 이제 피자 예시를 들어가게 되는데, 피자에 위에 토핑을 많이 올라갔을 때 맛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한데, 반도체도 칩 위에 오밀조밀하게 같은 공간 안에 트랜지스터를 많이 올려야 성능이 좋습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은 최신형 토핑 올리기 기술로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도 더 조밀하게
성능 좋은 칩을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TSMC만 이걸 압도적으로 잘한다. 사실 원래 삼성 반도체도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걸 갖고 있기는 해요. 여기서도 피자를 구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잘 못 굽는다고 소문이 좀 나서 사람들이 잘 안 쓰고, 대부분 퀄컴이니 미디어텍이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뭐 이렇게 피자 레시피를 개발하는 모든 곳에서는 전부 TSMC 화덕에서 구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TSMC를 값을 올려야겠죠. 이 가뜩이나 이 토핑 잔뜩 올리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가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제조되는 칩의 생산 단가를 확 올려버려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디멘시티 9400도 이 TSMC 화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멘시티를 만드는 미디어텍도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했어요. 그 퀄컴은 이걸 가만히 지켜봤어. 퀄컴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이게 웬 떡?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성능을 보니까 자기네가 만든 그 8 엘리트보다 높아야 낮아요? 낮죠. 낮죠. 그러면 퀄컴 입장에서는 그 20%보다 더 올릴 수 있네? 가 되는 거죠. 지금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190달러에서 230달러 내외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S23 울트라 때 원가가 얼마였다고? 460달러짜리에서 원가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쳤을 때 칩의 원가가 190에서 230가 되면은 50%인데요? 50%야. 말도 안 되는 수준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휴대폰 제조사도 자기네 제품을 올리지 않고선 못 배겨요. 자, 이제 삼성이랑 샤오미랑 그리고 오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조사에게 돌아옵시다. 얘네 다 경쟁사죠. 얘네가 언제는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냐면은 가격을 올릴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너네가 올렸어? 너네가 올렸어? 야, 나도? 너도? 나도. 그래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오미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장착한 자신들의 최신의 스마트폰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 그럼 퀄컴이 칩을 가격을 올렸으니까 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심지어 오포도 디멘시티 9400이 들어간 자신의 X200 시리즈 가격을 7.5% 인상했어요. 이제는 고삐가 풀렸고 그게 중국 제조사를 시작으로 경향성이 진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논리는 이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애들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퀄컴이 더럽게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얘네도 올렸구나. 자, 남은 건 뭐가 있죠? 삼성이죠. 그죠. 샘슨. 안드로이드의 최고 1황은 아직까지는 삼성이에요. 그럼 삼성은 자기네가 내년에 자신들의 최신의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뛰어나고 제일 최고급형의 스마트폰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근데 최신형 스마트폰 이러고 성능 3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신형이고 가장 성능 좋은 최고급형 스마트폰이라면 무조건 성능도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쵸? 시중에 나온 AP 중에 제일 좋은 걸 넣어야겠죠. 우리가 제일 좋아 라고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도 뭘 넣을 수밖에 없어요? 스냅드래곤 8 스냅드래곤 엘리트 8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너무 좋아. 애플을 이겼어. 이미 끝. 이미 끝. 네. 그러니까 넣어야죠.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애플이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거는 멋진 아이폰 성능이 아니라 무료 램을 8기가로 늘린 거야. 맞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램을 늘렸지? 메모리를 왜 늘렸지? 하고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AI,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높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인공지능 하려면 높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메모리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다 돈이죠. 그쵸. 근데 애플이 8GB의 메모리를 장착한 아이폰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갤럭시는 그거보다 램을 더 넣어야 돼, 덜 넣어야 돼? 더 넣어야죠. 더 넣어야 돼. 안타깝게도 갤럭시는 아직도 8GB거든요. 2019년부터 제가 네, 5년 동안 8GB입니다. 지금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면 지금쯤 졸업할 때쯤 되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여튼 삼성도 이제 메모리를 올려야 돼요. 그럼 메모리 올리는 것도 사실 얼마 안 하지만 사실 자기네 옆 공장에서 갖고 오겠죠. 그쵸. 그쵸. 같은 공장 할 거니까. 할 거니까 얼마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원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더 이상 숨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사실 되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가격을 올린다는 건 되게 민감한 얘기고 이거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샤오미가 얘기했을 때 자기네 제품이 미처 발표되기 전에 가격 올리겠다부터 얘기했어. 자기네 제품의 전체적인 풀 스펙이 나오기도 전에 대충 발표하면서 미 15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거기에 맞춰서 그거 올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도 했어요. 여튼 그래서 무조건 값을 올리겠다라고 공지를 한 건 사실은 신났네. 참여하라는 거지. 삼성 오십시오, 뭐 어디든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치명타가 터져요. 암이 퀄컴과 고소전을 벌이다가 퀄컴의 라이선스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뭐냐면은
칩을 만들 때 자기네가 100% 설계를 하지를 않아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앞서 피자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피자도 자 생각을 해보면은 피자를 만들려면은 그 기본이 되는 도우랑 뭐 소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암은 이 도우랑 소스의 레시피만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암은 스마트폰용 AP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설계도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진 되게 무서운 회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생산할 때 암 없이, 그러니까 도우 없이는 피자를 못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암 없이는 현대의 스마트폰용 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암이랑 퀄컴이랑 싸워요. 자, 그럼 얘네가 왜 싸우냐? 다시 피자집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은 퀄컴이 2021년에 누비아라고 하지만 작고 실력 있는 회사를 인수해요. 뭐 거대 피자 뭐 체인이 실력 있는 작은 피자집을 인수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누비아라는 회사도 암한테서 소스랑 도우 레시피를 샀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비아와 암이 맺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 레시피, 즉 라이선스는 다른 가게에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누비아는 좀 작은 피자집이었으니까 암이 레시피 값을 받을 때 좀 라이선스 값도 좀 작게 받고 좀 봐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퀄컴이라고 하는 거대 피자집에, 거대 피자 체인에 누비아가 인수가 됐죠. 암은 야, 이렇게 인수가 돼서 계약을 새로 맺게 되면은 레시피 계약도 새로 맺어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누비아를 상대로 맺은 계약이랑 퀄컴을 상대로 맺은 계약이랑 회사의 규모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뭐 계산 다시 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퀄컴은 그게 아니래. 아니 이미 퀄컴은 암으로부터 라이선스가 있는데 나 이미 너한테 레시피 샀는데 누비아라고 하는 작은 피자집을 인수하든 말든 왜 내가 너한테 다시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되냐, 레시피 값을 내야 하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라이선스를 퉁칠 수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암이랑 퀄컴이랑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도저히 말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암이 극약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암이 최근에 뭘 했냐면은 퀄컴에다가 야, 너네 우리 설계도 쓰지 마, 너네 라이센스 안 줘 라고 했어요. 어떻게 팔아야 돼? 한 개도 못 파는 거 아니에요? 한 개도 못 팔아. 그래서 이 기간이 60일 내로 결정이 돼야 돼요. 60일 내로 암이랑 퀄컴이 서로 합의를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거 보통 이렇게 소송이 터지면 맨입으로 될까? 당연히 돈이죠. 당연히 돈이지.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애당초 암이 퀄컴한테 소송을 건 게 라이센스 비용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퀄컴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사단이 났겠죠. 그러면 이 사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내야죠. 상대방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돈. 상대방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팔아. 그러면 퀄컴은 그 문제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원가에 뭐까지 들어가? 소송 비용까지 들어가. 소송비, 저기 라이센스비. 소송비, 라이센스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플 모뎀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도,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한마디로 귀결이 돼요. 돈. 어차피 퀄컴은 시장에서 퀄컴만큼 성능 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좋든 싫든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를 욕밖에 안 나오고. 팔아야 돼요. S25를 내년에 어떻게든 팔아야 돼. 근데 S25의 원가가, 그럼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판매량은 떨어지죠 이제. 그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 어떻게든 빼야죠. 다른 데서 어떻게든 빼야죠. 우리 다른 데서 뺀다는 거를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네 글자로 줄이면 원가 절감. 실제로 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S25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원래 디스플레이는 언제나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중에 최신형은 M14라고 하는 유기재료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M14는 비싸요. 그러면 M13을 S25 시리즈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사실 엑시노스라고 개쩌는 칩이 있는데 우리 퀄컴 쓸 테니까 너네 어지간하면 퀄컴 가격 좀 낮춰줘. 가격 협상료로 엑시노스를 쓸 수가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지금은 삼성은 엑시노스를 더 이상 퀄컴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협상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년도에 엑시노스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사라진 작금의 상황에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가격을 높이지 않는다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둘 다 최악인데요? 네, 여기서 삼성만 가격을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삼성은 퀄컴의 가장 큰 손이에요. 삼성은 이번에도 퀄컴 칩을 사겠죠. 대량으로 사올 테니 좀 싸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퀄컴이 좀 싸게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되면 내년도에 다른 안드로이드 폰은 다 올라도 삼성 갤럭시는 오르지 않았어. S25를 가격 동결된 버전으로 얻을 수 있다는 희망찬 이야기로 끝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지.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만들기는 쉬운데 돈을 번기는 진짜 개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왜냐면은 남들이랑 원가가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OS 어디서 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가 주지. AP 퀄컴이든 디멘티시 거 사면 돼. 메모리 삼성 거 사면 돼. 디스플레이 LG나 BOE나 어디서는 사면 돼. 셋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곳에서 물건을 떼와요. 그러면 원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가를 낮추는 기업만이 살아남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애당초 인건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그리고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는 중국 기업들과 상대해서 우리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에는 원가를 절감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원가 절감, 내가 조금 더 메모리를 싸게 때울 수 있다던가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싸게 때울 수 있다. 아니면 AP를 사올 때 협상카드, 액시노스라는 협상카드가 있어서 AP를 싸게 때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정상화된 갤럭시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삼성은 그 모든 협상 수단을 잃어버렸고 확실한 건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지금도 개 비싼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더 오르겠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사실 가격 오르는 거를 폴드 SE로 미리 한번 맛보기 한 거 아닐까요? 250? 솔직히 폴드 SE 까놓고 보면 그거 그 돈 주고 살 제품은 절대 아니잖아요.